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 오늘 또 심리적으로 좀 밀렸고 또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주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 개인만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은 그 물량을 다 매도친 물량을 개인이 받아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로 1100억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양매도, 선물도 역시 외국인들은 4600억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크지 않았다. 우리가 화요일날 1조 정도 매수한 모습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도대체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어떤 걸 이렇게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매도 상위를 보면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상위선 딱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양매도했다는, 강하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누가 가져갔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매도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상위선 보면 오늘 개인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매수를 강하게 했어요. 특히 삼성전자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SK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신택,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개인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어제 공부방에서 얘기했듯이 여기는 변곡 라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저항대 55일선 저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55, 60 라인이거든요. 허리 라인인데 여기에 저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봐봐요, 또 밀렸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 개인들이 이 물타기인 거잖아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산 거예요. 근데 왜 기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도 물량을 바토 터치했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삼성전기 한번 볼게요. 오늘 많이 산 것도 보면 오늘 많이 밀렸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만 개인들이 사는 것 같아요. 심택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간 자리에서 요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피크아웃이거든요. 심택도 피크아웃이야. 이런 거는 조심해서 사야 되거든요. 이 개인들이 사는 거 보면 그래요. 레포트가 좋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그 가격을 보고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고가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이만큼 다 올라왔기 때문에 더 좋으려면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오늘 많이 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외국인들 어떤 걸 많이 샀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외국인들 어떤 걸 많이 샀냐라고 해서 SK하이닉스,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LG이노텍, 뭐 휴림로봇, 뭐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죠?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수 밴드로 도망가면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이 지수의 저점은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 밴드에서 움직일 거예요. 1차 여기는 또 이 자리까지 열려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2700과 2550 요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 여기 상단,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2700 30, 20 라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박스권이에요. 지금 쉽게 여기를 뚫고는 어렵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데드라인, 여기를 한번 또 이 저점인 거잖아요. 1차 저점이거든요. 여기 요 라인에 또 박스권 하단에 한 번 더 무너지면 또 여기까지 물릴 수 있다는 자리에 요 공간, 그러니까 매매가 어렵다는 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거 보면 지수와 영향이 없는 종목들이 잘 간단 말이에요. 로봇 관련주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게 중심이 오늘 로봇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로봇 관련주는 어떤 게 보는 게 좋은가요? 다른 거 다 올라왔잖아. 삼성과 관련 있는 건 서밋 THK,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많이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스몰캡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싸잖아,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보면 주가 위치를 보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뭐 휴림로봇 이런 것들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삼성과 로봇 관련주에 관련이 있는 거는 삼익 THK예요. 이거 잘 보면 돼요. 이게 또 실적도 좋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해성, 이런 바닥에 있는 거를 건드려야 돼요.
해성 TPC 감속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바닥 라인에서 손에 안 볼 만한 자리를, 이런 거 로봇 관련주 2개 보는 거죠. 올라가는 게 있는 거 보지 말고요. 휴린도 뭐 이런 거는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거 말고 떠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분간 로봇 관련주 바닥주 있는 것들 보면 돼요. 이게 우리가 공간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성 TPC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00THK 이거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계절 테마 덥잖아요. SNTech 오늘 잘 버텼잖아요. 예. 그죠? 이 계절 테마, 그 다음에 신일전자 선풍기, 이게 올해는 이거 잘 봐야 돼요. 날씨가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도 밖에 나가면 너무 덥잖아요.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 예, 그 다음에 예, 이거 봐봐요. 예, 일진전기, 예,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광명전기,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광명전기,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런 거 우리가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이에요. 이것도 대한전선 자리 좋잖아요. 위쪽으로 막 수급도 좋고 위에 열려 있는 거거든. 이거는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에 영향을 받는 거보다는 아까도 지수 밴드가 대형주 지수 밴드가 얕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영향이 무난한 그 시가총액 작은 것들을 우리가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신일전자, 그 다음에 SNTech 이런 그 계절 테마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맥, TPC 이런 것들, 스맥 이런 거, 예, 원전 3D, 부품 3D 이런 것들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위로 열려 있어요. 바닥 라인에 있는 거잖아. 자리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TPC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 싸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금 어렵거든요. 수급이 정확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로 단기 매매, 소액으로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나 또 수산중공업, 이런 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요거 딱 잡고 있잖아요. 그죠?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아주 실적 베이스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도 안정하잖아. 시장과 무관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거 보면 돼.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당분간은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우리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 그다음에 팜스토리, 이런 거, 공물가, 예. 여기다 한번 돌리는 자리죠? 예, 여기 돌리는 자리거든. 이런 것들 안정적이잖아요. 수급 좋고, 예, 곡물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매매보다는 대형주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그 소형주 있잖아요. 이 테마 위주로 단기 매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큰 금액이 아니고 조그만 금액으로 탕탕탕 치고 나오는 거. 잠복해서 튀어올라오면 매도하고, 튀어올라오면 매도하는 그 전략이 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쪽으로 매수가 당분간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형주, 예, 소형주로 이슈가 있는 것들, 그 테마주 쪽으로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라는 거는 주수의 방향과 종목의 방향이 틀렸을 때 얼른 대응할 줄 알아야 되고, 예측과 대응이 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게 관심종목 좋아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크거나 이런 거 얼른 매도해서 손절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빠른 종목이에요. 그랬다가 팍 튀어올라오면 매도하고.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나열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손에 안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체크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 매매, 대형주 공간보다는 코스닥 공간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장이라 내일도 시장이 또 버거울 수 있어요. 월요일 또 그다음에 월요일날 또 뭐 있어요? 쉬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이 단기 시장에 영향이 없는 이런 그 조그만 소형주, 테마주 가지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 넣어드릴게요. 겨울겨울 팍팍! 감사합니다.